안녕하세요, 수입니다. 오늘은 보면 볼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사람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회생활을 지금보다 더 잘해보자. 이런 건 사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결심들 우리 하죠, 가끔. 왜냐하면요, 젊은 사람일수록 이제 앞으로 많은 가능성,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인간관계에서 원활하게 지내는 것만큼 가장 큰 영향을 끼치거나 이제 필수적인 조건이 사실 없습니다. 또 나이가 많으면 어때요? 많을수록 이제 나이값이라는 숙제가 우리 옆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면 저 사람이 내 인생의 선물이라는 어떤 기본 베이스를 깔고 간다면 훨씬 더 그 사람을 잘 대하는데 수월해져요. 존중하고 배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부터 이제 나는 점점 호감 가는 이미지로 이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 베이스를 어떤 마음을 갖고 가느냐가 이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오늘은요, 내가 점점 더 호감 넘치게 상대에게 어떤 이미지 메이킹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일단 어떤 마음의 태도로 이제 단계별로 그렇게 밟아 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힌트를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볼수록 점점 좋아지고 호감을 느끼게 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상대의 장점에 주목하는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장점에 주목하세요. 거래처 사람이든지 아니면 뭐 직장 사람이든지 그 일종의 습관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회사 안에 아주 성질머리 못됐고 인품이래 약에 쓸래도 없는 선배가 있다고 치자고요. 내가 이제 경력으로 갔는데 거기는 선배가 이제 와,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이직 잘못했나? 그만둬야 되나? 이렇게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사람의 장점, 원칙을 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 장점만 쳐다보고 배울 거 있으면 배우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상대에게 내가 호감을 줄 수 있는 가장 1차원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막 비위 맞추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장점을 찾아야 돼요. 진짜 장점. 진심으로 말해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포인트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 뛰어나시네요. 거래처에서 이제 납품일 좀 못 맞춘다고 그랬는데 결국 맞출 수 있도록 선배께서 조정하셨잖아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바로 상대의 장점을 이렇게 주목을 계속 하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도 이제 진심으로 들릴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직장 다니면서 이제 월급만 받는 건 내 시간이 너무 아깝죠, 사실. 내 시간과 그 월급을 바꾸기에는 내 시간을, 이게 미치는 장사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회사에서, 뭐든지 배워야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제 못된 것만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 얘기한 케이스처럼 어떤 이제 선배가 인성이 진짜 별로예요. 그러니까 팀장 인성이 진짜 별로라고 쳐요.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서 그 사람 팀장 저렇게 못됐다고 계속 거기에만 집중해서 스트레스 받고 욕하던 사람이 자기가 팀장이 되면 똑같은 어떤 그런 이제 못된 성향들, 후배한테 막 상처 주는 얘기를 해서 본인이 상처받았다 그러면 자기가 상처 주는 얘기해서 똑같이 상처 주는 어떤 그런 나쁜 그런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청춘받쳐 일한 직장에서 내가 선풍까지 망가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쁜 것만 이제 계속 답습하면. 그러면 아무리 월급을 많이 받아도 결국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제 누구를 보더라도 저 사람의 장점은 뭐지? 상대의 장점에 주목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내가 굉장히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이제 호감 가는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해서 나한테 당신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요한 메시지 던지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평소에 말했던 거를 기억해 주는 거예요. 매운 거 못 드신다고 하셨죠? 우리 만약에 밥 먹으러 가서 이제 거래처랑 같이 갔는데 기억하는 거. 이 사람 매운 거 잘 못 먹는다는 거. 매운 거 사장님 못 드신다고 하셨죠? 여기 이모, 저희 순한 맛으로 주세요. 뭔가 이제 찌개를 시킨다 그러면 순한 맛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상대에게 당신 나한테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당신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써서 기억하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주기에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김대리가 왔어요. 근데 오늘 저 김대리도 새로 왔는데 저녁이나 우리 지금 김대리 온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저녁도 안 못 먹었네? 자, 오늘 저녁 한번 먹지? 뭐 먹을까? 이렇게 한 다음에 김대리가 그때 그 전에 점심 먹을 때 저는 날 음식은 못 먹습니다. 회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는 거예요. 김대리 회 못 먹는다고 그러니까 횟집 빼고 고깃집으로 정하지 이렇게 팀장이 얘기했다고 쳐요. 김대리는 굉장히 감동합니다. 속으로. 겉으로 얘기는 안 해도. 그 사람을 기억해 주는 거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회사의 후배의 아들이 공룡에 굉장히 이제 꽂혀 있었는데, 왜 여러분들 기억 안 나세요? 애들이 막 남자애들 특히 4달, 5달 되면 막 공룡이 완전히 꽂혀요. 근데 그걸 이제 후배 애가 이제 그럴 나이라는 걸 이제 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이제 그 팀장이 어디 거래처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기념품 만드는데 그게 이제 공룡이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얘기해서 이제 하나 이제 얻어온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 후배한테 주면서 내가 거기 공룡 그 기념품 보고서 갑자기 김대리 아들이 생각나갖고 내가 이거 하나 달라고 해갖고 얻어왔어. 이러면서 탁 갖다 놔주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 후배 입장에선 뭘 해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마음 따뜻하게 이제 그 직장 상사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확 높아지겠죠. 이런 거예요. 평소에 말했던 거 기억해주는 사람. 두 번째는 작은 변화도 알아차리는 사람이에요. 머리 자르셨네요. 머리 자르고 가면 머리 자르셨네요. 너무 좋아 보여요. 시원해 보여요. 가방 샀어요? 예쁘네. 가방이 이제 바뀐 가방인지 알아봐 주는 거. 요즘 일찍 나오네. 운동하나 봐. 아니면 일이 바빠? 이렇게 조금 더 일찍 출근하는 걸 알아봐 주는 선배.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 변화를 이제 알아차리고. 혹은 어제 늦게까지 있는 것 같던데 오늘 이렇게 일찍 나왔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 그러면은 내가 늦게 가고 일찍 오고 요새 굉장히 바쁘다는 걸 직장 상사가 알아차려 준다. 이런 직장 상사가 이제 이런 맛이 좀 있어야 이제 그 후배들과의 어떤 굉장히 그 호감도를 높이면서 자연스럽게 우정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어요? 좋아하는 거 물어봐 주는 사람이에요.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나한테 관심 있고 나를 케어하는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요. 상대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점심 먹으러 갈까? 팀장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신입사원 홍길동 씨는 뭘 좋아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워크숍 행사를 막 기억하면서 김대리는 어디 가보고 싶은데 따로 없었어요? 이렇게 다 물어봐 주는 거. 회사에서 이제 문화 행사 비용이 나와서 뭔가 이제 그런 문화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할 때도 제일 어린 신입사원한테 홍길동 씨는 보고 싶은 공연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주는 직장 상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어떤 호감을 느끼게 하는 거, 나의 이미지를 좋게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거 그렇게 어려운 방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좋아하는 거 물어봐주고 작은 변화 알아차려주고 평소에 말했던 거 기억해주고 이게 바로 당신은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뭘까요? 한결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주다가 그 잘해주는 강도가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면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전철을 타고 다녀요. 그런데 같은 부서 동료가 그렇게 태워다 주겠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아침에도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어디 정류장에 몇 시까지 나와 서 있어. 그러면서 내가 픽업해서 올게. 막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나는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도 굳이 그렇게 배려하니까 같이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늦고 또 약속도 생기고 어쩌다가 서로 엇갈리고 이러면서 보니까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걸 귀찮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저는 그냥 전철 타고 다닐게요. 이렇게 무슨 다른 핑계를 대고 이제 다시 전철을 타고 다녔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픽업을 해주겠다고 얘기 안 한 것보다 못한 관계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는 내가 이걸 꾸준히 계속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누구를 이제 그 차를 픽업해갖고 데리고 왔다 갔다 해주겠다고 하면 내가 이걸 끝까지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하고 제안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이제 나한테 굉장히 잘해주던 직장 상사가 관심이 뚝 끊어지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직장 상사는 그게 아니었어요. 굉장히 처음에 이제 잘해주다가 이제 자기 일이 바쁘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잘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뭘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나 이제 나쁜 마음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이것도 뭐예요? 직장 상사도 후배들한테 뭔가 잘해줄 때는 내가 한결같이 이 강도를 계속 이 레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미리부터 체크하고 생각해서 그 이제 한결 같을 수 있는 선을 적정하게 지키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늘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한결 같은 나를 보여주는 거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남들한테 점점 보면 볼수록 더 호감을 느끼게 하고 더 어떤 좋아지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다라 그러면 나의 사회생활은 점점점 수월해지고 일도 더 잘 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쉽게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 3가지 말씀드렸어요. 실천하셔서 점점 더 호감 지수를 높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유쌤의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